달러가 1,450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환율 시대에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 외화예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외화예금이 뭔지, 왜 필요한 건지,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환율 시대란 무엇일까요? 3분.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환율 시대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환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외국 돈을 바꿀 때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라고 하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4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이 넘어요. 똑같은 미국 돈 1달러를 사는데 300원에서 400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해 보이면 사람들이 달러를 더 사려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마치 좋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미국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돈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 값이 오르죠. 셋째,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안전한 돈이 바로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값이 오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1,000달러를 환전했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130만 원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1,000달러를 환전하려면 1,400원 환율로 1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100달러짜리 물건을 13만 원에 팔았는데 올해는 같은 물건을 14만 원에 팔아야 본전입니다. 물건값은 안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죠.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서 외국과 관련된 모든 게 비싸집니다. 해외여행, 외국 물건, 자녀 유학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외화예금이 필요한 이유 4분. 그렇다면 이런 고환율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화예금입니다. 외화예금이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원화 가치 하락의 대비. 여러분, 우리 돈만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에 1억 원을 갖고 계셨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이 돈으로 달러를 샀다면 약 83,000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원화로만 갖고 계셨다면요? 2024년 지금 그 1억 원으로 환율 1,400원의 달러를 사면 약 71,000달러밖에 못 삽니다.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80만 원어치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은행 이자를 받기는 하겠지만요. 환율 상승분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2020년에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달러로 바꿔서 예금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3천만 원으로 25,000달러를 샀을 겁니다. 지금 이걸 다시 원화로 바꾸면 3,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물론 세금이나 수수료를 빼야 하지만 그래도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해외 사용 계획이 있을 때 손자, 손녀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한다면 어떨까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 때 미리미리 외화예금을 해두면 좋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사서 예금해두고 필요할 때 조금씩 송금하면 되니까요.
환율이 올라도 이미 싼 값에 사둔 달러를 쓰는 거니까 부담이 덜합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달러나 유로를 모아두는 겁니다. 여행 직전에 환율이 확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 분산 투자의 원칙.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약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았는데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다 깨집니다. 하지만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를 떨어뜨려도 다른 바구니의 계란은 안전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환율이 급등하면 내 돈의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는 외국 돈으로 갖고 있으면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산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갖고 있자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 안정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환율 폭등, 원화 가치 하락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시죠? 그런데 외화예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면 나는 일부는 달러로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갖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2부, 외화예금 기본 이해하기 12분. 외화예금이란 3분. 자, 그럼 외화예금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외화예금은 말 그대로 외국 돈으로 하는 예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화로 맡기잖아요. 그걸 원화가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 같은 외국 돈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 가면 달러 지폐를 직접 맡기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은행에 가서 100만원어치 달러로 바꿔서 외화예금 해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그날 환율로 달러를 사서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줍니다. 실제 달러 지폐를 받는 게 아니라 통장에 714달러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죠. 둘째, 이미 갖고 있는 달러 현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여행 갔다 와서 남은 달러가 있거나 누가 달러로 줬거나 할 때 그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주로 어떤 외국 돈으로 예금할 수 있을까요? 달러, USD 가장 많이 하는 외화예금입니다. 미국 돈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많이 쓰이는 돈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달러로 외화예금을 합니다. 엔화, JPY 일본 돈입니다.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시거나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요즘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로, EUR 유럽 여러 나라에서 쓰는 돈입니다. 유럽 여행 계획이 있거나 유럽에 사는 가족이 있으면 유로로 예금하기도 합니다. 위안화, CNY 중국 돈입니다.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죠. 이외에도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 여러 통화로 예금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90% 이상입니다. 외화예금과 원화예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환율 변동입니다. 원화예금은 100만원 맡기면 나중에 100만원의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데 외화예금은 환율이 변하면 원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율 1,400원일 때 100만원으로 714달러를 샀다고 칩시다. 1년 후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면 그 714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107만원이 됩니다. 이자는 별도고요. 환율 변동만으로 7만원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졌다면 714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93만원밖에 안 됩니다. 7만원 손해죠. 이게 외화예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화예금 종류 4분. 외화예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외화 보통예금. 이건 우리가 쓰는 보통 통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달러 환율이 괜찮네 하면 돈 넣었다가 내일 여행 가는데 달러가 필요해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단점은 이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 달러 보통예금 이자가 연 0.1%에서 0.5%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 달러가 필요할 때가 자주 있는 분, 환율을 보면서 자주 사고팔고 싶으신 분, 외화정기예금. 이건 원화 정기예금과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 돈을 맡기고 그 기간 동안은 못 찾습니다. 대신 보통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요즘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 되는데요. 은행마다, 기간마다 다릅니다. 중도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정기예금처럼 약속한 이자를 못 받고 보통예금 이자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당분간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으신 분,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3. 외화 MMDA, 머니마켓 디파지트 어카운트.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예금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데 정기예금처럼 이자를 좀 더 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보통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낮고 보통예금보다는 훨씬 높아요. 단점은 모든 은행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은행 위주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이자도 받고 싶고 자유롭게 쓰고도 싶으신 분, 얼마나 오래 맡길지 잘 모르겠는 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 외화예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외화정기예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고 MMDA는 상품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정기예금은 간단하고 이자도 그나마 괜찮고 한번 맡기면 중간에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환율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3분. 이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외화예금 이자가 원화예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답은 요즘은 비슷하거나 조금 적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 됩니다. 달러 정기예금도 비슷하게 3%에서 4% 정도예요. 그럼 이자가 비슷한데 외화예금을 해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이자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이자를 받아도 손해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1. 환율이 올랐을 때 현재 환율 1,400원, 투자 금액 1,000만 원, 달러로 환전 7,142달러, 1년 정기예금 금리 3.5%, 1년 후 달러 7,142 더하기 250 7,392달러, 이자 포함. 1년 후 환율 1,500원, 100원 상승. 원화로 환전 7,392 곱하기 쌓인 1,500 1,108만 원. 최종 수익 108만 원, 10.8%. 이자 3.5% 플러스 환율 상승 7.1%, 총 10.8% 수익입니다. 원화 정기예금 3.5%보다 훨씬 좋죠. 예시 2. 환율이 떨어졌을 때. 똑같은 조건인데 1년 후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졌다면 원화로 환전 7,392 곱하기 쌓인 1,300 원. 최종 손실 마이너스 40만 원, 마이너스 4%. 이자를 3.5% 받았지만 환율이 7.1%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4%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외화예금의 핵심입니다. 이자보다 환율 변동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화예금을 할 때는 이자가 얼마냐 보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통화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달러 3.0에서 4.0%, 유로 2.5에서 3.5%, 엔화 0.1에서 0.5%, 일본 금리가 매우 낮음. 위안화 1.5에서 2.5%. 보시면 엔화 이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엔화 예금은 거의 환율 차익만 노리고 하는 겁니다. 은행 선택하기 2분. 어느 은행에서 외화예금을 할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다 외화예금 상품이 있고 금리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비교해볼 포인트가 있어요. 1. 환전 수수료 우대. 달러를 살 때, 팔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걸 환전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은행마다 우대율이 다릅니다. 보통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면 수수료를 50%에서 90%까지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달러를 사는데 창구에서 하면 1만원 수수료, 앱으로 하면 2,000원 수수료 이런 식이에요. 예금 금리. 은행마다 0.1%에서 0.3%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면 무시 못하죠. 3. 이벤트. 은행마다 외화예금 가입하면 커피 쿠폰 준다, 금리 우대해준다,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합니다. 특히 분기초나 연말에 많이 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4. 접근성.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쓰기 편한 은행입니다. 이미 주거래 은행이 있고 그 은행 앱을 잘 쓰고 계시다면 굳이 다른 은행으로 갈 필요 없어요. 새로 앱을 배우는 게 더 번거로우니까요. 집이나 동네에 지점이 있는 은행도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요즘은 은행 앱으로도 외화예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싸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원한테 설명도 듣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하시면 훨씬 안심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3부, 장점과 효과 7분. 외화예금의 장점 4분. 자, 이제 외화예금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장점 1.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3년 1월 환율이 1250원일 때 500만원으로 달러를 샀다고 합시다. 500만원 나누기 쌓인 1250원 4,000달러. 2024년 12월 환율이 1450원일 때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꿉니다. 4,000달러 곱하기 쌓인 1450원 580만원. 약 2년 만에 80만원의 환차익이 생겼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받았다면 더 많겠죠. 물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이 많은 나라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 2. 자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란 이야기했죠? 돈을 여러 통화로 나눠 갖고 있으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면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가 그랬어요. 달러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봤죠. 원화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요.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3. 해외에서 쓸 때 편리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해외 쇼핑을 하시거나 자녀에게 해외 송금을 할 때 외화예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보통은 필요할 때마다 환전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고 환율도 그때그때 다르니까 비쌀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외화예금이 있으면 환율이 좋을 때 미리 사둔 달러를 쓰면 되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매달 $1,000씩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고 칩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도 보내고 1,500원일 때도 보내면 같은 $1,000인데 어떨 때는 130만 원, 어떨 때는 150만 원이 듭니다. 한 달에 20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외화예금으로 미리 달러를 사뒀다면 환율이 1,300원일 때 1년치만 $2,000를 사서 맡겨두고 매달 조금씩 보내주면 됩니다. 환율이 올라도 이미 싼 값에 산 달러니까 손해가 없죠. 장점 4.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 외화예금은 위험하지 않나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을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원화예금 3천만 원, 외화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은행이 망했을 때 5천만 원만 돌려받고 1,00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맡기실 거라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효과 사례 3분.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실감이 안 나시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은퇴자금 일부를 달러로 보관한 박공공씨, 72세. 박 씨는 2020년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전부 원화 정기예금에 넣으려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4천만 원만 달러로 바꿔서 외화예금을 하셨어요.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약 33,000달러를 샀습니다. 4년이 지난 2024년 환율이 1,450원이 됐을 때 그중 일부를 다시 원화로 바꾸셨는데요. 10,000달러를 바꿔서 1,4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1,200만 원어치였는데 250만 원을 더 받은 거죠. 박 씨는 처음엔 환율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부는 달러로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2. 손자 유학비를 준비한 김공공씨, 68세. 김 씨는 손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미국 대학 가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21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달러로 바꿔서 외화예금을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평균 환율이 1,250원 정도였으니까 약 14,400달러를 모으신 거예요. 2024년 손자가 실제로 미국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1,450원이었는데 김 씨는 이미 1,250원에 산 달러가 있었으니까 200원 곱하기 쌓인 14,400달러, 약 288만 원을 아낀 셈이 됐습니다. 김 씨는 미리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필요할 때 환전했으면 훨씬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3. 해외여행 자금을 모은 이공공씨, 65세.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유럽 여행이 꿈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여행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원화로, 일부는 유로로 모았습니다. 환율이 1,350원 정도일 때 매달 30만 원씩 유로를 샀어요. 2년 동안 약 720만 원을 유로로 바꿨고 환율 1,350원 기준으로 약 5,300유로를 모았습니다. 2024년 드디어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여행 직전에 환전했다면 5,300유로를 사려면 795만 원이 필요했겠지만 이 씨는 이미 720만 원으로 사뒀으니까 75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이 씨는 여행 경비를 아껴서 현지에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도 묵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1. 모두 필요한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2. 한꺼번에 큰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샀습니다. 3.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외화예금 활용법입니다. 4부 단점과 주의사항 8분 외화예금의 단점 4분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화예금에도 단점과 위험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점 1.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것도 이자보다 훨씬 큰 손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환율 1,400원일 때 1,000만 원으로 달러를 샀습니다. 7,142달러를 산 거죠. 1년 정기예금으로 맡겼고 이자 3.5%를 받아서 7,392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7,392달러 곱하기 쌓인 1,200원 887만 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887만 원을 받았으니 113만 원 손해입니다. 이자를 받았는데도 손해예요. 이게 바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화예금은 최소 1에서 2년 이상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단점 2. 원화 예금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슷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정기예금 금리가 4.5%인데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3.0%라면 환율이 안 오르면 오히려 손해죠. 그럼 환율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일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금리 차이가 1.5%니까 환율도 최소 1.5% 이상 올라야 합니다. 환율 1,400원 기준으로 1.5%는 21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 환율이 1,421원 이상 돼야 원화 예금보다 나은 거예요. 단점 3. 환전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살 때, 팔 때 모두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달러를 사고 팔면서 수수료로 2만 원 나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커지죠. 창구에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비싸니까 꼭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세요. 수수료가 90%까지 할인됩니다. 또 한 가지,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 가격, 매매 기준율 플러스 스프레드, 과합할 때 가격, 매매 기준율, 스프레드, 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기준율이 1,400원이면 살 때 1,410원, 팔 때 1,390원, 이렇게 20원 차이가 나요. 이것도 은행의 수익인데 우리한테는 손해죠. 그래서 자주 사고 팔면 손해예요. 한번 사면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단점 4.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불편합니다. 정기예금으로 했다면 중도에 깨야 하는데 그러면 이자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은행에 가면 당일에 바꿀 수 있지만 모바일로 하면 다음날 입금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외화예금은 바로 못 쓴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외화예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4분 외화예금을 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환율 우대를 꼭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전할 때 우대를 받으면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대를 받을까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 창구보다 50에서 90% 저렴합니다. 꼭 갭으로 하세요. 우대 고객 대기, 그 은행의 주거래 고객이면 추가 우대를 해줍니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 대량 환전, 큰돈을 환전할 때는 은행 직원과 협상할 수 있어요. 다른 은행은 더 우대해주던데요. 하시면 더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벤트 기간 이용, 은행마다 분기별로 외화예금 이벤트를 해요. 그때 하면 추가 우대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정 비율을 지키세요.
전 재산을 달러로 바꿔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율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 원이라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만 외화예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하라고 할까요? 첫째, 환율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부 외화로 바꿨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큰일이죠. 둘째,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원화로 생활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모든 지출이 원화로 나가요. 그러니 대부분은 원화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급할 때 쓸 돈이 필요합니다. 외화는 바로 쓰기 어려우니까 비상금은 반드시 원화로 두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유료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원화 예금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3. 세금 문제를 이해하세요. 외화 예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외화예금 이자에 대해 15.4%를 떼어갑니다. 원화예금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실제로 받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요. 환차익 세금, 여기가 좀 복잡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환율이 올라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단 1년에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예를 들어 환차익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 없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50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솔직히 대부분 분들은 1년에 환차익이 250만 원 넘게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 만기 시점을 잘 선택하세요.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원화로 환전, 환율이 좋다 싶으면 원화로 바꿔서 빼는 겁니다. 재예치, 환율이 별로라 싶으면 다시 외화예금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 재예치입니다. 외화예금 가입할 때 만기 시 자동 재예치 옵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다시 예금이 됩니다. 편하긴 한데 환율을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환율이 아주 좋을 때인데 자동으로 재예치되면 아까우니까 가급적 자동 재예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기 1, 2주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때 환율을 확인하고 환전할지 재예치할지 결정하세요. 여러 번 나눠서 사세요. 한 번에 큰 돈을 환전하지 마세요. 환율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오늘 1,400원이었다가 내일 1,420원, 모레 1,380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면 그날이 환율이 제일 높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러 번 나눠서 사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꾸고 싶다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바꾸지 말고 매달 2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달은 환율이 높아서 좀 손해보고 어떤 달은 환율이 낮아서 이익 보고 평균을 맞추게 됩니다.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예요. 5부, 실전 가이드, 4분, 외화예금 가입 절차, 2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은행 방문 시, 오프라인. 1단계, 은행 지점에 가세요. 가까운 곳 아무 은행이나 괜찮습니다. 2단계, 외화예금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 줄 겁니다. 3단계,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장을 만들지 기존 통장을 쓸지 정합니다. 4단계, 어떤 통화로 할지 정합니다. 대부분 달러를 선택하십니다. 5단계, 얼마를 환전할지 결정합니다. 처음이라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6단계, 예금 종류를 선택합니다. 보통예금 vs 정기예금, 기간은 얼마로 할지 등. 7단계, 직원이 그날 환율로 계산해서 지금 환율은 1,405원이고 100만 원이면 711달러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8단계, 확인하고 서명하면 끝. 통장이나 증서를 받습니다.
전체 과정이 10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바일 앱 이용 시 온라인. 이미 그 은행 앱을 쓰고 계시다면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은행 앱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외화예금 또는 환전 메뉴를 찾습니다. 보통 예금 메뉴 안에 있어요. 3단계, 통화 선택, USD 달러. 4단계, 금액 입력, 100만원. 5단계, 예금 종류 선택,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 6단계, 환율과 수수료 확인 후 신청. 7단계, 공인인증서나 지문으로 인증하면 완료. 앱으로 하면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앱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전략 2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초보자 전략, 소액 달러 정기예금으로 시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Zenotation Spot. 금액 100만원, 300만원 정도. 통화, 달러, 가장 무난함. 종류, 1년 정기예금. 방법, 은행 방문해서 직원 설명 들으면서 1년 후에 이런 거구나 경험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통화도 시도해보세요. 중급자 전략, 분산 투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여러 통화로 나눠보세요. 달러 60%, 가장 안전하니까 큰 비중. 엔화 20%, 일본 여행 계획 있으면. 유로 20%, 유럽 여행 계획 있으면. 또는 같은 달러라도 기간을 나눠보세요. 6개월 정기예금 30%, 1년 정기예금 50%, 2년 정기예금 20%. 이렇게 하면 만기가 돌아가면서 오니까 환율 좋을 때 일부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환율 관찰 습관. 외화예금을 시작하시면 환율에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매일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즘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나 체크해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달러 환율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뉴스도 가끔 보세요. 미국 금리 인상, 한국 무역수지 적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 유지. 외화예금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한 달 만에 환율이 떨어졌네,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1년, 가능하면 2에서 3년 이상의 관점으로 보세요. 환율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이 많은 나라는 더 그렇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6부, 마무리, 1분. 자, 여러분, 40분 동안 긴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 외화예금은 자산을 보호하고 분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환율 리스크를 꼭 이해하세요. 3. 전 재산을 다 하지 말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하세요. 4.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늘리세요. 5.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녀나 손자가 유학하나요? 당분간 쓸 일 없는 여유자금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외화예금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환율 시대에 현명하게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되세요. 감사합니다.